안녕하세요, 하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린 탈스테로이드 관련 영상에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겠다 싶어서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아토피를 갖고 살면서 유지하고 있는 생활 습관 10가지를 같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젤 네일인데요. 아토피랑 젤 네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 남녀 불문하고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가렵잖아요, 피부가. 그러면 이렇게 긁게 된단 말이에요, 가려운 곳을. 근데 젤 네일을 하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손톱에 네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톱 위부터 여기 손톱 끝까지 네일을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여기 표면이 그래도 좀 매끄럽다 보니까 살짝 도톰해져요. 긁었을 때 맨손톱보다는 상처도 덜 나고 이렇게 긁어도 막 아프지가 않아요. 손톱 막 깎고 바로 긁으면 손톱이 날카로워서 되게 긁히기 쉬운 거 아시죠? 그리고 저는 손에 지금은 심하지 않은데 손에 이렇게 지금 살짝씩 있는 이런 게 한포진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은 손이나 발에 한포진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도 되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처음엔 저도 손에 이런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네일을 받아도 되나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저는 미용 목적 때문에 네일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받고 나니까 긁어도 전보다 상처가 덜 나고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손톱 주변 정리를 하고 보기에 좀 깔끔해지다 보니까 기분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일단 저는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손이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엉망이었거든요, 저는. 지금은 지문이 있는데 지문도 다 없고 여기에 온갖 수포 올라오고 염증 올라오고 긁어서 맨날 살 패여있고 피나고 이랬었는데 가려움 방지 차원에서 저는 계속 지금 거의 받은 지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매달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조금 네일을 받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게 투명한 걸로도 요즘은 해주거든요. 무광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용기가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집 주변에 제일 싼 데서 하면 3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35,000원 주고 미관상으로도 괜찮고 그냥 덜 긁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로션을 적게 바르는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얼굴 제가 엄청 건성이 심했어가지고 막 듬뿍듬뿍 바르는 스타일이었어요. 뭐든지. 왜냐면 너무 찢어지게 건조하다 보니까 씻고 나오면 바로 막 당겨가지고 건조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킨도 많이, 에센스 같은 것도 많이, 로션도 많이 병원에서 받아온 보습제나 수분크림 이런 것도 많이 발랐는데 어떤 한의사분이 찍은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건조한 피부일수록 그런 보습제를 많이 바르면 더 건조해지기가 쉽대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는 피부 자체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보습이나 이런 거를 억지로 너무 많이 하면 피부 자체가 그런 유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밸런스를 잃는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평소 바르던 양의 한 절반 정도까지 줄여보니까 처음에는 좀 2주 정도는 건조했는데 점차 그 건조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젤 유형의 엄청 가벼운 걸 딱 두 개만 발라요. 전에는 막 기름기 많고 유분기 많은 것도 발랐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안 바르고 가벼운 거 딱 두 개만 바릅니다. 근데 그래도 피부가 거의 건조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바르는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덜어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특히 아토피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시도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샤워 빨리 끝내기. 병원 같은 데 가면 아토피 피부는 물을 최대한 닿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평소에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클렌저도 진짜 순한 거, 최대한 순한 거를 쓰고 선크림 안 바르고 로션만 바른 날에는 물 세안만 해요. 그냥 물로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비비지도 않고 그냥 물로만 이렇게 끼얹고 수건으로 닦고 끝. 그리고 샤워도 3분 이내?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긴 적이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자르고 나서는 그마저도 되게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몸에 물이 닿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이게 왜냐면 물놀이 하고 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퉁퉁 불고 그러면 피부가 약해져서 조금만 이렇게 밀면 때가 나오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근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질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각질이 그냥 뭔가 더럽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적당한 각질이 있어야 이게 피부가 보호가 되는데 우리가 클렌징, 특히 막 화장하면 2차 세안까지 해버리고 몸도 바디워시 이런 걸로 씻어내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각질까지 같이 벗겨내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물 세안, 최대한 빨리 씻기 이거를 좀 습관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람 쐬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토피 있는 분들은 그 아토피가 있는 부위 같은 데가 되게 열감이 오르는 걸 자주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덥지 않은 날씨인데도 저는 일부러 선풍기 바람을 되게 약하게 틀어놔요. 지금도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어놨는데 약풍보다 더 약한 바람, 초미세풍 약간 이렇게까지 조절이 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너무 센 바람을 하루 종일 일상적으로 맞고 있으면 그것도 피부에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바람을 쐬는 이유가 피부의 열을 낮춰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것도 이 바람 조 단계가 거의 10개 정도까지 조절이 돼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안 더울 때는 한 1, 2단계 정도로만 켜놓고 약하게 바람을 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때도 꼭 바람을 틀어놓고 자요. 뭐 얼굴 쪽이든 상체든 하체든 좀 내가 그날 자기 전에 조금 열이 있는 것 같다 싶은 부위에 약하게 바람을 틀어놓고 자고 뭔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얼굴 홍조도 제가 자주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고 한여름에는 좀 힘들지만 평소에 살짝 쌀쌀하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가려움 방치하지 말기.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가려움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당연히 너무 가려움에 이제 질려버린 사람인데 그 가려움의 고통을 어떻게 제가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려운 건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가려움은 번지고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가라앉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려울 때 하는 방법들로는 일단은 얼음 찜질. 이렇게 평소에 좀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특정 부위가 되게 가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자다가도 긁어서 깨면 얼음 주머니에다가 얼음이랑 물을 넣어서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러면 가려움이 좀 가라앉으면 그 흐름을 타서 이렇게 다시 잠들기도 하고 특히나 깨 있을 때는 내가 가려우면 뭐 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때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얼음 찜질이 진짜 직방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신 분들은 의사분의 지도하에 꼬박꼬박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처방받은 약이 없을 때는 가렵다고 해서 참지 마시고 병원을 꼭 가시기를 바랄게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스테로이드가 절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한 치료와 이런 생활 습관이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운동인데요. 아토피에 좀 안 좋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나한테 안 맞다고 느꼈던 거는 좀 뛰거나 동작 자체가 좀 격하거나 숨이 헐떡거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 피부에 열이 너무 빨리 올라왔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고강도 운동 있잖아요. 고강도 유산소 운동? 뛰거나 약간 이런 운동 같은 거는 저랑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런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뭐 필라테스나 요가, 걷기 약간 이 정도? 제가 많은 운동들을 해본 건 아니라 뭐가 좋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지금 집에서 하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격한 동작이 아니다 보니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는 또 아니고 격하지 않은데 땀도 배출하면서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아토피가 있으면 진물이 자주 나실 거예요. 안 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진물이 엄청 나던 때가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 진물이 나는 이유가 몸에 이 체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체되어 있어서 진물이 나는 거래요. 근데 이 정체되어 있다는 게 곧 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순환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운동 중에서도 좀 뭐 혈액순환이나 부종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방금 진물 이야기를 했는데 진물이 날 때 나름의 대처법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저도 많이 검색해보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된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식염수 팩을 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거즈 같은 거 거기다가 식염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촉촉하게 만약에 내가 여기 진물이 난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올려서 한 20분 정도 있으면 진물이 조금 멎어요. 원래 줄줄줄 흐르다가도 식염수 팩을 하고 나면 진물이 살짝 멈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미용 티슈 있잖아요. 그냥 되게 얇은 거, 얇고 부드러운 거. 그 진물이 나는 부위만큼 저는 이렇게 작게 떼서 썼거든요. 만약에 여기 진물이 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그 진물 때문에 휴지가 여기 붙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가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부 맨 위에 얇은 피부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물이 나는 부위 위에 이게 피부막이 형성이 돼야 진물도 안 나고 뭐 딱지가 생기든 할 텐데 그게 안 생겨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미용 티슈가 그 가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한 3, 4일까지 그냥 얘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저는 그냥 안 떼고 붙여놓거든요. 이게 또 휴지가 얇다 보니까 샤워하거나 이럴 때 같이 물에 그냥 씻겨서 흘러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절대 억지로 뜯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진물이 난 부위에 얘랑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데 이걸 억지로 떼면 우리 상처 나고 그 위에 딱지 앉았을 때 딱지 떼면 더 심하게 피나고 상처가 나잖아요. 더 아물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저 티슈도 붙인 다음에 억지로 떼려고 하면 피부가 같이 벗겨져서 더 번져버리기도 하고 진물이 더 심하게 나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진물이 좀 멎어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면 또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물 날 땐 그런 방법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식염수나 거즈도 약국에서 파는 거 한 1, 2천 원이면 사고, 이런 티슈는 그냥 흔하게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피하는 거, 튀긴 음식 줄이는 거예요. 튀긴 음식 자체가 몸에 염증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름에 튀긴 음식을 안 먹겠다고, 사실 올해 초부터 되게 몇 달간 튀긴 음식 자체를 거의 끊다시피 했는데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습관으로 당 줄이기. 이거는 설탕이 진짜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당 자체를 좀 줄이면 확실히 피부에는 저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튀긴 음식이랑 당을 좀 멀리했을 때 피부가 확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었고, 사실 이거는 아토피에 상관없이 아토피 없으신 분들도 실천하면 되게 좋은 생활습관? 식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생활습관은 최소 7시간 숙면하기. 약간 최적의 수면 시간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누구는 6시간 잤을 때 가장 개운하고 누구는 8시간 잤을 때 가장 개운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실험해 보시면 아는 거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 7시간은 자줘야 가장 몸 컨디션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지금 저녁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총 8시간 자는 거죠? 저는 한 7, 8시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식습관보다 저는 잠을 못 잤을 때 아토피가 더 악화됐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잠을 더 푹 잤을 때 호전되기도 쉬웠고, 그리고 일찍 자는 거, 새벽 2시부터 자서 10시에 일어나는 건 글쎄요, 좋은 수면 습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잘 맞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쨌든 본인이 몸 상태, 컨디션, 몸과 마음이, 몸과 뇌가 잘 쉴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수면 시간을 찾아서 그 수면 시간만큼은 꼭 지키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몇 개 했지? 이렇게 다 했나? 아토피를 갖고 살면서 지키는 10가지 생활 습관을 공유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스테로이드를 끊었고 지금은 한방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안 읽어본 글이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인부터 해서 구글, 티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뉴스킨 이런 것도 다 엄청 찾아보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정답이라는 말도 아니고 이걸 해야 아토피가 호전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도 만들어 본 거니까 모든 아토피 있으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저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는 본인의 치료 과정이나 일기 이런 걸 보고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제 영상을 보고서도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아토피 관련해서 또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용기를 갖고 사시는 거 너무 응원하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